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식의 건강법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건식 전문가의 건강관리법 중에서 5도 건강관리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5도 건강관리법 중에서 첫 번째인 산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있는 두 번째 5도 중에 있는 염도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도를 말하기 전에 오늘은 제 모토가 이랬습니다. 오래 사는 거 말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거. 그런 모토를 제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제 생각에 동조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뭐 요양병원에서 아니면 고생하면서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살 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 아마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들은 다 있는데 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식 전문가의 건강관리법, 뭐 제가 감히 이제 건식 전문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그게 이제 5도 건강관리법입니다. 5도. 그래서 요 5도 건강관리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는 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도, pH라 그랬죠. 수소연의 농도. 그러니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데 이제 관심이 없거나, 별로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혹시 요거 내용 궁금하시면 앞에 제가 5회째 했는 얘기, 유튜브 강의를 좀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5도 건강관리법 두 번째로 염도 관리를 얘기했습니다. 염도. 염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체내에서 체액의 염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의 물이 그냥 아무 물이 아니고 적당한 어떤 일정 수준의 염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염도를 유지해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고 그 일정한 염도 유지가 안 됐을 때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염도 관리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들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셨겠지만은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이 싱겁게 먹는, 그러니까 음식을 싱겁게 먹는 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무슨 건강에 큰 위협이 돼가지고 어떤 질병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음식을 싱겁게 먹고 싱겁게 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일정 기준을 맞춰야 될 그 염도가 떨어져서 적정 염도 유지를 못해서 건강에 이상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요, 약 0.9%의 염도, 그러니까 짠 정도를 이야기했죠, 염도. 자, 즉, 다시 말해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시면은 뭐 본인이 입원해 보신 분들은 더 절실하게 아실 거고 혹시 뭐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데 가보시면은 보통 링겔이라는 걸 소위 꽂고 있습니다. 팔에다가. 근데 이거는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병원에서 그 링겔 꽂아요. 근데 그 링겔이 뭐냐면은 대체로 보면은 병으로 달려있든 아니면 유리봉지로 달려있든 간에 거기 이래 적혀있어요. 0.9%
생리식염수 내지는 염화나트륨 NaC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그 소금물을 링거로 우리 몸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링거 한 병 보면은 약 한 1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하루 정도 입원해 있으면 그 링거가 하루에 한 그러니까 그 2병 내지는 2봉투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루 2리터 정도가 우리 몸에 소금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의사들은 음식은 전부 싱겁게 먹으라고 그렇게 열변하면서도 병원에 입원하면 왜 바로 소금물을 몸에 투입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는 0.9% 정확한 0.89%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염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면역력이 최상이 되고 이게 유지가 안 됐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질병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하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적정 염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 생리식염수를 투여를 합니다. 어떤 발표에 의하면은요, 보통 이제 그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체염도를 측정해 보면은 환자들은 체염도가 약 0.5에서 0.8 사이가 많다 그래요. 근데 이 좀 더 중증 환자나 아니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몸의 염도가 약 0.2에서 0.5 이런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염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이 건강은 이 염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소금은 누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짜게 먹으면 안 좋다. 너무 짜게 먹지 마라. 심지어는 세계보건기구에서조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WHO라고 그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기준은 세계보건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WHO는 여기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소금이 그야말로 모든 질병의 원흉 내지는 나쁜 놈이 돼 있어요. 소금이 나쁜 놈이다.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뭐 고혈압을 유발한다. 아니면 뭐 신장이 나빠진다. 위장병을 유발한다. 뭐 기타 뭐 암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 소금이 그야말로 나쁜 놈으로 오명이 된 거는 1954년도입니다. 1954년도에 루이스 딜이라는 사람이 쥐실험을 통해서 짜게 먹으면은 고혈압에 걸리기 쉽다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1954년 루이스 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에스키모인 같이 저염식을 먹는 사람들은 장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짜게 먹는 일본인들이 고혈압 환자가 많다라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짜게 먹으면, 즉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실험을 만들기 위해서 쥐실험을 하게 돼요. 쥐실험을.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 쥐한테 의도적으로 소금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 먹인 양을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약간 하루에 40g, 1일 40g 되는 약을 먹였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금의 양이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양이 6g이라는데 그 당시에 40g을 먹였어요. 근데 이 40g을 먹여도 쥐가 혈압이 안 올라가니까 심지어 많이 먹인 지는 약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g 정도까지 먹였대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혈압이 안 올라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쥐를 모아가지고 그 쥐들끼리 교배를 시켜서 의도적으로 짜게 먹는 쥐들은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소금은 고혈압의 죽음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제가 다른 데서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이제 구입한 책인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박시우 김상경 님이 이제 옮긴 분인데 원래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닥터 제임스라는 분입니다. 약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보시면은 이 뒤에 앞에 내용들을 그 각종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쭉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고를 했는 논문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올릴 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뭐 오래전에 봤습니다만은 제가 따로 구입해서 뭐 여러 번 보고 있는 책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을 지나치게 나쁘게 만들어 놓고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자, 1954년도 루이스 딜이라는 사람이 소금을 내지는 너무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전에 여기 세계보건기에서 6g의 소금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소금은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화학적으로는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체입니다. NA와 CL의 결합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금이 보면은 NA와 CL이 합쳐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소금에 NA가 얼마가 들어가 있고 CL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NA는 나트륨이고요. CL은 염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위장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근데 심하게나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나트륨의 소금을 이야기할 때 이 소금에는 나트륨이 나쁘지 염소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트륨이 소금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계보건기에서는 사실은 소금이라고 적은 게 아니고요. 나트륨을 적었습니다. 나트륨. 1일 나트륨 섭취를 6g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간에 오면서 오용이 돼가지고 소금을 6g 이상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돼버렸어요. 이는 굉장히 차이가 큰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소금에는 나트륨과 염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소금에는 나트륨의 비율이 약 한 39%고요. 염소의 비율이 61%입니다. 염소가 훨씬 많아요. 소금에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40%도 안 되는 나트륨 함량을 6g이라 하라는 것을 소금 전체로 몰아보니까, 실제로 여기, 나트륨 6g 같으면은 소금으로 치면은 10g이 넘어요. 10g이 넘습니다. 아까 그, 루이스 딜이란 딜 박사가 실험한 자료에도 보면 40g까지 올렸는 것들. 쥐를 40g 먹는 것.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들도 이 사람 환산입니다. 최소한 이 당시에도 보면은 하루 소금 섭취량은 12g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2g 정도 해야지만이 40%가 4g하고 약간 248, 4.8g 밖에 안 되거든요. 나트륨은 6g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트륨 6g을 가지고 소금 6g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싱겁게 먹고 있어요. 싱거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맛도 없을 뿐더러 우리 몸엔요 일정량의 염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데, 우리 신장은요 적당한 염도가 있어야지만이 소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배설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는 맹물로 먹지만은 몸에서 나갈 때는 물은요 절대 맹물로 안 나갑니다. 염도를 포함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염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싱거우면은요 우리 신장이 몸 안에 물을 가둬놓고 그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안 내보냅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소금 먹으면 물 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렸어요. 진짜로 좋은 소금을 먹으면요 물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금을 먹는 그 순간에는 입에서 짠맛을 느끼겠지만은
내 몸에서는 그 짠 것 때문에 물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금이냐? 즉 나쁜 소금, 즉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드셨을 때는 짠맛을 많이 느껴서 물이 씌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그걸 가지고 거짓말 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의 소금은 전부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이라는 거는 순수한 나트륨 아니거든요. 염화나트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용한 미네랄도 많았지만은 나쁜 그 불순물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면요. 바닷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천일염을 그대로 먹는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다의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을 우리는 천일염에 간수만 나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간수보다 더 나쁜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유튜브 방송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교수님 나가 이야기하는데 소금은 아무 소금이나 괜찮다. 물에서 녹여서 그 물만 섭취하고 건더기만 빼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은 좋은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금의 종류는 약 한 150종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금은 최대한 불순물이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소금을 드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그걸 어디가 찾느냐, 아니면은 항상 그렇게 어떻게 먹느냐, 또 그렇게 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순수한 소금, 좋은 소금을 구하는 방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도 보니까 또 죽염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좋은 소금을 못 먹는다. 아닙니다. 좋은 소금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드셔가지고 순수한 체액의 0.9%, 우리 몸의 인체의 70%가 물인 우리 몸에서 이 물이 0.9%, 정확하게 0.89%의 염도는 유지해야지만이 내 몸이 면역이 강해지고 기타 생리대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말씀드립니다만은 소금은 꼭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소금이 부족해요. 염도가 부족합니다. 염분이 부족합니다. 대신 아무 소금이나 아닙니다. 좋은 소금. 물론 죽염하는 게, 물론 여유가 되시면 죽염 사서 드세요. 그렇지만은 그 죽염이라는 것들도 일종의 약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먹는 걸로는 좀, 그 경제적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눈을 더 찾아보면은 요즘에 용융소금이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조 과정을 그 투명하게 밝히는 회사가 있다면은 그 용융소금을 드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용융소금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용융소금을 먹은 지가 약간 한 4년, 만 한 4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소금으로만 양치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얻는 효과 대단합니다. 저는 위장병을 소금으로 나은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에 염증이 많아서 항상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이빨이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소금 양치를 하고 한지 거의 뭐 횟수로 4년 돼 가는데, 그러고는 치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치과 가는 이유는 치아가 아프거나 씹지 못하거나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래야 가지 않습니까? 제가 치과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4년 동안은. 이게 이제 단순히 운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계묘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계묘생인데 제 주변에 이제 제 또래라 친구라든지 지인들 같은 경우는 치과에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 가는 주로 의문이 뭐냐면은 임플란트 한다고. 그 임플란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잇몸이 약해서지 않습니까? 그죠?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양치를 소금으로 하셔가지고 잇몸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치과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소금 양치를 했는 기분은 하루 종일 그 개운함을 유지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금 양치를 권합니다. 물론 이 소금 양치는 어떤 소금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소금은 좀 더 좋은 소금을 드셔야 되겠지만 양치하는 소금은 뭐 좀 나빠도 크게 상관없습니까? 꼭 소금 양치와 그 다음에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것은 권장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몸이 적당한 염도를 유지해가지고 면역력이 강화돼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염도,
지금 우리는 너무 싱겁게 먹고 있습니다. 적당한 염도를 꼭 섭취하셔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사는 거 말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